네, 안녕하십니까. 연세베스트병원의 척추센터 이준석 원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의 주제도 골다공증인데요. 이전 시간에는 골다공증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 설명을 드렸다면 이번 시간에는 골다공증의 치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골다공증은 소리 없는 암살자라고도 하고, 골다공증은 증상이 없다가 골절로 바로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매우 조심하셔야 되는 병이고, 예방적 치료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듯이 골절 이후에 당연히 골다공증 치료를 해야 되겠지만은 이전에 먼저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치료를 함으로써 계속 골절 없이 안정된 삶을 사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골다공증 예방에는 음식 섭취와 그리고 운동 두 가지가 있겠는데요. 먼저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30, 40대의 젊은 남자분들도 예를 들어서 사고나 교통사고 같은 것 때문에 중환자실에 한 달, 3주 동안 누워있다가 골밀도 검사를 하게 되면은 골밀도가 확 빠진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3, 4개월 동안 누워있던 분의 엑스레이를 보면요, 뼈가 약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인 즉슨 저희가 중력을 받고 운동을 하지 않으면은 계속 칼슘이 빠집니다. 반드시 근육과 중력을 받으면서 저항 운동을 해야지 뼈가 근육을 흡수하고 칼슘을 흡수하면서 뼈가 튼튼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골다공증을 예방하려면 운동을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골다공증이나 골감소증을 진단받지 않은 환자분들이 음식으로서 칼슘과 비타민 D 섭취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칼슘 함유 식품이 이제 우유도 많고 생선, 그리고 육류, 곡류, 채소류 다 있긴 한데요. 사실 칼슘을 음식으로만 섭취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식사량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일일 권장량을 다 채울 수 있겠지만은 일반인 분들의 식사 습관으로는 칼슘을 다 채울 수가 없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칼슘 섭취가 많이 적은 민족이기 때문에 신경 써서 칼슘 섭취를 해줘야 됩니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유제품의 섭취가 많기 때문에 칼슘 섭취량이 충분합니다. 근데 특히 우리나라는 칼슘 섭취가 부족한 민족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칼슘 섭취에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비타민 D가 있겠습니다. 비타민 D는 사실 두 가지로 섭취할 수가 있는데요. 햇빛을 많이 쬐면서 비타민 D를 합성을 해서 체내 농도를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을 섭취해서 비타민 D를 섭취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햇빛을 많이 쬐면서 비타민 D 섭취를 해야 되겠습니다. 골다공증의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골다공증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T스코어라는 점수를 통해서 마이너스 2.5 이하는 골다공증, 그리고 마이너스 2.5와 마이너스 1.0 사이는 골감소증으로 분류가 돼서 거기에 맞게끔 나라에서 권고한 대로 치료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검사는 1년에 한 번씩 한다고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죠. 그래서 골다공증 검사를 하고 거기에 맞는 수치에 따라서 치료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골다공증 치료는 그때뿐이 아니고 평생 한다는 생각으로 꾸준히 하셔야 되고, 석 달 지나서 까먹거나 귀찮다고 중지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골다공증 치료 약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골다공증의 치료 약제의 기전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뼈에 칼슘을 붙이는 역할을 하는 골 형성 촉진제가 있겠고, 두 번째는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골 흡수 억제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불과 한 8년 전만 해도 대부분은 여성 호르몬제, 칼슘약, 그리고 비스포스포네이트, 이 정도의 약물로 치료를 하는 시기가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골 형성 촉진제들이 생기면서 많이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고, 2, 3년 사이에 약이 기하급수적으로 다양한 약물들이 나오고 골다공증 치료에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뼈가 나빠진 속도를 늦춘다는 개념으로 치료를 했다면은 최근에는 눈에 띄게 뼈의 유압을 도울 정도로 골다공증 치료 약제에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습니다. 제일 좋은 약제를 다 쓰냐? 그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골다공증에 진단받은 수치와 본인의 연령을 고려해서 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골다공증 약 주사라고 해도 좋은 약제를 빨리 쓰게 되면 나중에 쓸 약제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연령과 본인의 상태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골다공증 치료에 경험 있는 전문의의 권고에 따라서 치료를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뼈에서 칼슘이 빠지는 것을 늦추는 약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접근성도 쉽고 복용 방법도 편한 약이 썸제제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 제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로 골다공증 치료 약제에서 80%에 차지하고 있는 비스포스포네이트라고 하는 약이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먹는 약도 있겠고요, 주사제도 있습니다. 먹는 약도 1개월에 한 번씩 먹는 약, 1주마다 먹는 약, 매일 먹는 약이 다양하게 있고, 주사도 3개월마다 맞는 주사, 1년에 맞는 주사,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 비스포스포네이트라고 하는 약은 조금 단점이 복용이 조금 힘든 게 단점입니다. 먹고 나서 속이 쓰리다고 해서 불편감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고, 먹는 약제에 비해서는 주사제가 좀 더 심하긴 하지만 주사를 맞고 나면은 근육통, 몸살, 감기 기운이 너무 심해서 다음날 응급실로 찾아가시고 통증을 하소연하시는 분들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한 번만 겪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또 우리 몸이 비스포스포네이트에 적응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만, 속이 쓰리고 물을 많이 마셔야 되고 약으로 복용한 경우에는 1시간 동안 누워있으면 안 되고, 그런 단점이 좀 많은 약제이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80% 쓰는 만큼 그만큼의 메리트는 복용 방법만 잘 지키면은 가격도 저렴하고 효과도 매우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80%의 인구에서 많이 쓰고 있는 게 비스포스포네이트라고 하는 약물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설명드리는 아주 좋은 강력한 약제들은 정형외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약제이긴 합니다. 먼저 프롤리아라고 하는 데노주맙의 약이 있습니다. 상품명이 프롤리아고 데노주맙이 이제 성분명이 되겠는데요. 6개월에 한 번씩 맞기 때문에 사실 간편합니다. 프롤리아는 골다공증이 좀 심하나 골절이 없는 환자분들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약제가 되겠습니다. 이후에 나왔던 약으로 이제 파라사이드 호르몬, PTH라고 부갑상선 호르몬 제제라고 하는 약이 있습니다. 이거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매일 피하에다가 주사를 맞아야 되고, 어떤 제품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맞아도 되는 주사도 있지만은 그래도 한 달에 4번 이상은 자기 배에다 본인이 주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불편한 건 사실이고 고가입니다. 고가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건 사실이나, 이 부갑상선 제제는 부러진 뼈의 유합도 촉진시킬 정도로 매우 강력한 약이기 때문에 골 형성 촉진제로서는 가장 좋은 약입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주사제로는 이베니티라고 하는 주사제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골 형성을 촉진하기도 하고 골 흡수를 억제하기도 하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좋은 약제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골 형성에서는 앞서 설명드렸던 부갑상선 호르몬 제제인 포스테보다는 조금 약할 수는 있고, 하지만은 매일 맞는 주사제에 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피하에다 맞기 때문에 맞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으시고 효과가 좋기 때문에 최근에 매우 각광받고 있는 약입니다. 그러나 이제 심장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을 앓고 계신 분은 반드시 이걸 유의해서 전문의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처방을 하셔서 주사를 맞으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간략하게 이제 설명드렸지만은 골다공증이 오기 전에 아까 골다공증 예방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 본인 골다공증 검사를 통해서 수치가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2.5 사이인 골 감소증이면 꾸준히 칼슘 섭취를 통하고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해서 더 나빠지지 않는지 주의 깊게 관찰을 하고, 본인이 마이너스 2.5 이하로 골다공증이다 하면은 본인의 골다공증 수치와 본인의 건강 상태와 본인의 연령에 따라서 치료 계획을 세워서 전문의 상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시고, 골다공증 치료는 치료를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꾸준히 중간에 귀찮다고 아무 일 없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에 그만하시지 마시고 평생 관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연세베스트병원 척추센터 이준석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